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진영 철회나 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뭐요? 무슨 이해를 구해요? 우리가 이해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민심보다 충성심, 이불 깔아준 충성심은 어떻게 외면해, 뭐 이런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이부 자리 이제 갖고 다녀야겠어요. 상시적으로 뭐가 피곤해 보시면 깔아드리고 누우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보좌 좀 시키면 되잖아요, 민주당.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의 문제가 감춰지고 덮어져가지고 절대 권력을 계속 누릴 것 같았으면 혁명은 왜 있고 정권 교체는 왜 있었겠어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요? 강선우가 이불 덮어줬다고 강선우의 갑질을 덮어줘요? 덮을 게 따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자룡자룡 구자련 변호사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강선우 후보자 얘기 잠깐 하고 그러게요. 넘어가시죠? 제가 지금 앞에 신통방통하고 오느라고 앞에서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다 보니까 또 터졌네요. 이거 하셨나요, 이 얘기? 아니요. 전 여가부 장관이 이거 자기도 갑잘당했다고. 이거 간단하게 했어요. 그 했어요? 내용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강선우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민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하고 나면 자기 이제 업적으로 또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여가부 장관한테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여성 지원이거든요. 성폭력, 뭐 가정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기관인데 요거를 설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산부인과 의사하고 연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증거 수집이나 이런 거 이제 의사가 관여해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서포트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한테 자기 지역에 대한 민원 사업 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정말 해주고 싶은데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랬더니 난리를 치다가 여가부 예산을 깎아버렸대요, 강선우 의원이. 그래서 갑질이죠, 갑질.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이에요. 참나. 이분은 계속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일했던 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이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여가부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깎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살렸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낙마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낙마가 안 될 상황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서 자기가 지금 폭로를 했어요.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했던 분이 정영애 장관이 나도 갑질 당했다라면서 와 이건 진짜 계속 나오겠어요 이제 보니까. 이거 계속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갑질했던 사람은 한 번으로 안 그친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 네, 갑질은 습성이다. 그렇죠. 이거 계속 나올 거다. 이거 저는 임명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강행할 것 같으면서도 강행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세게는 안 하는 게 조금 간보기 하는 것 같은데 잘하면은 임명되고서도 여론 때문에 낙마해가지고 사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않을까. 정말 지금 뭐 벌써부터 조국 시즌2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국 장관도 35일 만에 사퇴했었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뭐 밀어붙여가지고 임명됐을 경우에 거기서 그칠까요? 지금 뭐 댓글에도 SBS 이제 쟁여놨던 거 풀으세요. 타이밍 됐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던데 SBS가 요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바로 그냥 사퇴를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너무나 이 타격이 본인 정치적인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장관직을 수행을 하다가 본인이 관두는 이런 모양새라도 좀 갖춰주는 게 동료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임명을 해서 좀 업무로라도 업무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 여가부의 수건 사업 한두 개라도 좀 본인 손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라는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수행 아주 프리하게 하시네요, 그분들은. 네? 그죠? 공무수행을 아주 뭐 친목계에서 자리 돌려가면서 뭐 야, 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 공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요? 지금 국민 바라보고서 정치하신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는 득표를 위한 거짓말이었나요? 국민들은 지금 안중에
안중에도 없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 친한데 그래도 모양새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관 자리 잠깐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뭐 여가부는 아무나 들러가지고서 들락날락 해도 되고 거기서 뭐 일은 안 해요. 여가부 직원들도 지금 발발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흠 있는 사람이 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 흠 있는 사람의 흠을 치유하는 기관이 여가부예요. 그래가지고 장관 타이틀 달고서 그나마 정치 생명 이어가게끔 해주는데 이용당해요. 거기서 그러면 국민 위해서는 일 안 하나요?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피해자도 버렸잖아요. 민주당 소속인데 피해자를 버렸어요. 그 피해자를 감싸고자 하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에 그렇죠. 그 보좌진들만 해도 한 2,000명 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요구했는데 무시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국은 어딜 감히 결국은 우리는 의원들이야. 의원들끼리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감히 뭐 이런 거잖아요. 나랑은 친해. 뭐 저기 가서 갑질했는지가 안중에도 없어.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 기본 자세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남한테 함부로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게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직에는 1분 1초도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뭐 연인 관계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막 뭐 폭력 행사하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갑질하고 이런 사람인데 야 우리 2달만 사귀자. 그럼 그 뭐 2달은 사귀어요? 하루도 못 사귀겠는데 소름 돋는데. 맞아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전 우상호 수석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사실 솔직히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딱 한 사람 이진숙 후보자만 딱 정리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이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정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약간 좀 실망이 좀 매우 컸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론 동향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라고 쭉쭉 앞에 좀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좀 그 단어가 좀 귀에 거슬렸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귀에 거슬렸어요. 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놓고서 또 나중에는 사과했다고 또 주장해요. 항상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간 다음에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또 뭐에 대해 사과한 거예요? 라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또 얘기 안 해요.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거를 다른 민주당 분들이 일치해가지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꼭 집어서 얘기 안 해요. 그 갑질에 대해서는 그럼 인정하니까 사과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건 또 뭐 오해라면서요. 그럼 뭐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나는 사과가 필요한 타이밍이니까 사과했다 칩시다. 뭐 사과 호소인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게 뭐 말꼬리 잡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검증 실패잖아요. 실패죠. 이거는 검증 실패 중에 실패인데 특히 검증 실패가 한두 개가 아니죠. 강선우 후보자도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대단한 검증 실패죠.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분명하게 이것도 검증 실패예요. 그러면 검증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양한 여론 동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해를 구해요? 우리가 이해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검증 실패를 한 부분, 해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부분, 상당 부분 의혹이 근데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그거 양가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 우리는 이해를
우리 이해를 할 수 아니 없는데. 딱 쉽게 댓글에도 그래요. 네가 날 좀 이해해봐라 뭐 이런 건데 국민들 마음을 몰라 이런 거잖아요. 맨날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우리 마음 몰라?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이해를 구하지 마세요. 그쵸. 나는 사과를 받고 싶은 거지. 난 이해를 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치. 자꾸 이해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거기에는 뇌에 그게 장착되는 거야. 민심은 천심 그러잖아요. 솔직히 속으로는 민심보다 충성심. 입을 깔아준 충성심을 어떻게 외면해? 뭐 이런 거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이부 자리 이제 갖고 다녀야겠어요. 상시적으로 뭐가 피곤해 보시면 깔아드리고 침낭. 누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침낭? 그렇죠. 네. 그것도 자기가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보좌진 시키면 되잖아. 민주당 아 의원들은.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강선우 포비아네. 자, 의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표정 나왔어요. 지금 그 보좌진들이 그 얘기까지도 저 표정에 다 드러난다. 이 인터뷰 기사에 나와요. 그런 게. 저 눈 이렇게 하면서 보는 저 표정이 정말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민주당 그 보좌진들이 그 대나무숲 익명 게시판에도 네. 빙산의 일각이라서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아니나 다를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수가 있나요? 여가부 가면 안 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 표정이 되게 차갑고 건조하고 진짜 그 표정이 있어요. 싸늘하면서도 건조하고 차갑고 뭔가 그 약간 벌레 보는 듯이 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 거기서 느꼈어요. 그 표정으로 그 색출해가지고 법적 조치 하실 건가요? 그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보는데도 네. 그거를 처음에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버티더라고요. 그게 3번을 버텼죠. 와, 3번을 버텼는데 자당 의원, 민주당 의원인가? 아니야. 조국 혁신당 의원인데 그분이 그 의원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에요. 민주당 여성국장도 하고 했던 그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출신 의원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원이 보다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왜냐하면 제3지대 쪽에서도 저쪽으로 붙어버리면 이거 지금 여론이 힘들어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서야 뭐 법적 조치 안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정도면 진짜 전 거기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고 그 보좌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자체가 2차 가해거든요. 얼마 전에 윤호중 의원도 그 고문 피해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인생이 망가졌는데 저런 사람들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 근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보좌진들 얘기한 거는 자신이 민주당 쪽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게 되는 거 각오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버리나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이게 맞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강요들 임명할 때는 그 뭐 물소대가 확 한꺼번에 가듯이 한꺼번에 건너듯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 장관이죠. 네. 거기도 보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뿌락치 사건. 그럼요. 고문에 연루가 됐죠. 민간인 고문에 연루가 돼 있었죠. 본인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판결은 또 판결문에는 다르죠. 윤호중 장관 이제 임명이 됐죠. 윤호중 장관으로 우리가 윤호중 장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판결문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직접 행위했다고 판결문에 있어서 실형 10개월이 나왔잖아요. 아니 직접 관여를 안 했으면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다 한 사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했더라면 진짜 낙마할 사람들이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냥 떼거지로 하면서 그냥 이게 협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를 그냥 다 하루에 서너 개씩 쭉쭉쭉 그냥 한 일주일에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되지도 않고 또 너무 센 사람을 그냥 강선우, 이진숙의 그냥 블랙홀로 다 말아먹으니까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얘기는 뭐 다 그냥 곁가지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그게 그래서 딱 관운이죠. 뭐. 그 조편성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말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따져가지고 잘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잡혀 들어온 사람이 많네 그러면은 몇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풀어주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맞아요.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조편성의 행운 이런 게 작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강선우, 이진숙이 너무 세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루에 소비될 수 있는 기사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방송 시간 정해져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와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또 신나가지고 또 윤호중 의원도 내가 보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또 자기는 또 갑질에 분노한데 그렇잖아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아니 고문을 했던 사람이 갑질에 분노하는 건 뭐예요? 저는 뭐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진짜 이 모순을 견뎌야만 이 정보를 살아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와중에 조편성의 행운으로 남들은 이제 다 빗기가 났잖아요. 그럼 두 명은 정말 아니라고 하는 두 명 집중됐던 두 명은 낙마가 돼야죠. 근데 또 다시 또 거기서 이진숙한테 덮어씌워서 한 명 낙마했잖냐. 이게 뭔가요 도대체? 자, 그러고 난다음에 인사청문회 없는 사람들은 더 가관이에요. 차관급 인사 4명이 있었는데 야 진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난 진짜 최동석이라는 사람 인사혁신처장. 야 김의겸 또 등장했어.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이거 흑석 김의겸 거사, 선생. 흑석 선생 김의겸 선생인데 이분 딱 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흑석 선생 이거 투자의 귀재잖아. 그리고 또 청담동 술자리. 그렇죠. 이거 그건데 하필이면 왜 투자의 귀재인데 새만금 개발하는데 보내냐고. 거기가 또 국토교통부 산하예요. 네, 이거 새만금 개발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요. 근데 그분 내부 정보 없이 안 되실 텐데. 아니 이거 개발 잘해서 보낸 건가? 투자 잘해서 보낸 건가? 근데 뭐 자기가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 사적 이득 취득했던 문제라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자리에 맞는가? 그분은 정말 인생 궤적을 전체를 따져보면 새만금하고 연계된 거는 작년 총선 때 거기 그 지역에 나오려고 하면서 새만금에서 발언 한 번 했다가 온팡 비판받았던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때 했던 거는 중국인과 중국 자금을 끌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겠다. 새만금에 끌어오겠다. 네. 그때도 비판 엄청 많았어요. 와 무슨 새만금 가지고서 총선에서 중국몽이냐. 친중이냐 정치적으로 그런 비판뿐만 아니라 중국 자금 도대체 끌어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끌어올 거냐. 중국도 지금 내부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안 좋은데 거기 자금이 폭이나 우리나라에 새만금까지 오겠다. 이게 구체적인 플랜이나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냐. 근데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던 분이 갑자기 새만금 개발청장이다. 그분은 평생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흑석동 이제 뻥튀기 성공했던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때도 온갖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중간에서 직접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아내가 다 했다 뭐 이러면서 사람의 신뢰 됨됨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품게 했던 분이고 그때 대출 과정도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게 그 대출을 받은 거 가지고 거기를 다 땡겨가지고서 샀잖아요. 자기들 집은 또 이제 관사 들어가서 살면서 관사 테크하고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레버리지 삼았던 것도 맞는데 그때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 자기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지점장인 은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내가 다 했대요. 자기는 몰랐고. 그 말이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게 흑석 김 이게 원래 정치인은 희화화되면 정치 생명 끝이라고 하는데 그때 흑석 김의겸 선생으로 불리고 그때 아내가 다 했다라는 말도 내가 다 했다. 라고 패러디 됐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온갖 그런 주옥 같은 문구들을 남겼던 분이 지금 차관급으로 임명이 된다?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하루 날 잡고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강선우의 여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쓱 지나가면 그냥 임명되는 건가요 이렇게? 임명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만금 이분은 이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있죠. 문미가 청담동 그렇죠. 술자리 의혹 관련해 가지고 허위 주장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과도 미지근하게 대충 했죠. 그리고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그냥 이거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차관급인데 이게 됐고 또 하나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사람은 김용민이라는 사람 유튜버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설화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 외삼촌인데 이 사람이 또 그 첼리스트 관련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게 사실이다. 이게 여기다 사실이라고 맞장구를 쳤던 공개적으로 맞장구를 쳤던 사람이에요. 최동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코드 인사혁신처장인데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황교익 씨 알죠? 알죠. 황교익 씨, 맛칼럼니스트.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황교익 씨를 임명했을 때 그때 논란이 많았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아니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이 사람인데 최근에 이 최동석 이 씨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코드가 맞은 거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난리 하면서 내세웠던 기준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적용시켜보자. 당신들 진짜 뭐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냐. 그때 했던 얘기 그대로만 적용시켜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뭐 집단 패싸움하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 보고서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그냥 안에서의 카르텔 가지고서 누가 더 가까워, 누가 더 충성심 보였어,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자리에 꽂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 뭐 아는 것도 없고 뒤에서 쪽지 날라오기 전에는 답변도 못 하고 이게 전문성 가지고 이 분야에서 누가 일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쳐 가지고 선정된 사람이었으면 보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인사에서는 낙마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성보다 내 대선에 얼만큼 기여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처가 연속성을 가지고서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훼손이 되었고 앞으로도 안정성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여당 민주당 대표 경선이 이제 한 2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하기는 했었으나 정청래 의원의 독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도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55%, 국민 여론조사가 30%, 대의원 투표가 15% 이렇게 합산해서 100%가 되는데 지금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6%를 정청래 후보, 37.5%를 박찬대 후보가 얻어서 25.1%포인트를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러게 유력하죠. 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놀라긴 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이게 엇비슷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확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정말 그 역사의 아이러니 뭔가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가르침을 주는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 이게 또 체감을 하게 된다면 정청래가 압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랬던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게 예전에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개딸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잡았지만 결국은 그거에 이용하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수박이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기가 조종한다고 생각했던 개딸한테 버림받고 마지막에 공격 당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뭐 허허실수처럼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정치인이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같죠.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그 강성당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쇼로도 협치 뭐 이런 얘기 쏙 들어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닥치고 공격, 뭐 닥공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표를 몰아준다라는 거는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마저도 강성당원들은 이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민주당은 더 극단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심과 명심의 대결이다. 어심, 김어준, 명심, 이재명 대통령. 이게 어심과 명심의 대결이라고 하면 이게 이거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큰 차이로 정청래 후보에게 패한다면 유튜버 김어준에게 진다? 이거 너무 창피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김어준은 결국은 그 극단 세력이 다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올라타는 역할이지 자기가 끌고 간다? 그거보다 그냥 시류를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제 뭐 시청 조회수 터지는 거, 구독자, 동접자 보고 어떤 쪽에 반응하는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많이 모이는 쪽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법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든 이거를 그 일국의 대통령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뭐 얘기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 속마음이야 뭐 믿으면 안 가지만 그러니까 협치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한테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마저도 우리가 내세운 우리 뜻대로 하기 위한 도구야.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확연히 갈라지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기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이러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근데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서 임기 끝나면 내려와가지고 그럼 그때가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하고 강선우에 대해서도 조금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지지율도 좀 받쳐주는 데다가 민주당 강선층은 쌈박질하고 밀고 나가는 거 원하는구나. 그럼 강선우를 내가 국민 일반의 상식 가지고서 낙마시켰을 때 나를 받쳐줬던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층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까지 액션을 보이는 이유는 보면 이게 어심,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강성 지지층 또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지금 압승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곧 장관이 될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강선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응원한다고 하죠. 또 어제는 또 비를 맞고 함께 비를 맞는 게 우리 동지의 뭐 동지의 사랑, 동지애라고 막 아예 대놓고 강선우 후보자를 계속 엄호하고 응원하면서 아예 대놓고 힘내시라고 하면서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고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힘내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국회의원끼리의 관계나 훌륭한 엄마인지를 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하는데도 몇 명 때려가지고 문제되는 거지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패고 다녀서 가지고 학교 폭력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도 그 보좌관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문제되는데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끼리는 좋아요. 이게 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구나 이거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지금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낸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극단 세력한테 접수당하면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선출되고 그 당이 그 국민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고립되는 거거든요.
고립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다. 결국은 그 의원들 뭐 백몇십 명 가지고 있는 섬처럼 고립되겠죠. 이제 보좌진들마저도 뭐 인격적으로 대우 안 했는데 보좌진들 안에서도 뭐 애당심 같은 게 있겠나요? 그렇죠. 어.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당대표도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죠. 있죠. 왜냐하면 다들 그런 얘기해요. 정청래가 되면 자기 정치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분은 뭐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보면 알잖아요. 어디 뭐 붙은 거 없나 요거 흰기부터 살피는 요런 컨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청래 의원은 내부에서도 쌈박질하고 그때 막 막말로 컷오프가 될 정도로 전력이 화려하잖아요. 안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막 막말 주고받고 뛰쳐나가고 막 이랬던 분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때 주승용 최고위원이었죠. 네. 예, 예. 공갈치고 있다 그랬나? 예, 그걸 공갈치고 있다고 나 진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컷오프 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은 내 성깔이랑 정말 맞아떨어지는 세상이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자기 같아요. 세상을 만났죠. 예.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자, 지금은 뭐 자기 세상 같지만 그 세상이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자, 그럼요. 네. 자, 우리도 지금 이루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예전에 그 역사 이런 것도 역사책도 보고 정치에 관련된 이제 책들 보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괴로워하시는 거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TV도 못 보겠다. 저요. 그래. 근데 그 예전부터 지금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 감춰지고 덮어져가지고 절대 권력을 계속 누릴 것 같았으면 혁명은 왜 있고 정권 교체는 왜 있었겠어요. 결국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요? 강선우가 입을 덮어줬다고 강선우의 갑질을 다 덮어줘요? 덮을 게 따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우리 아는데 이걸 어떻게 덮어요? 네. 근데 그거를 덮는다? 덮었다고 뭐 외칠 수야 있겠죠. 그럼 니네 둘 다 나가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날이 옵니다.